대선 이후에 굵직굵직한 행보들만 짧게 좀 정리하고 네. 궁금한 건 이제 다 한번 쏟아서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이제 그 보궐선거로 국회에 바로 네. 입성을 합니다. 그게 불과 6월이야, 6월. 그리고 이제 당 대표가 또 바로 8월에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비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죠. 네. 대선에 패배했으면 성찰하고 좀 칩거하고 쉬던가 그렇게 하지 네. 어떻게 이렇게 바로 등판하냐 이런 비판 실제로 많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이 아니더라도 개인적 아픔과 상처가 있으니까 또 다시 나서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저는 그 마음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원래 기존 문법에 의하면 큰 선거를 치고 나면 잠시 퇴장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퇴장하고 본인을 다시 이제 추슬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정치권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기회도 주고 또 한편 책임도 지고 그래서 물러나는 게 일반적인 문법이었어요. 네. 저도 그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죠. 안 한 건 아닌데 한 석 달 사이에 다시 출전을 했잖아요. 네. 그 석 달은 엄청 괴로운 시간이었던 건 사실이고. 근데 그런 결정을 하게 됐던 제일 큰 이유는 제가 다른 사람들의 전범을 따라서 살았다면 오지 못했을 거예요. 이재명이 아니다. 저는 제가 필요로 해서 판단해서 옳은 일이면 해야 될 일이면 해서 왔거든요. 네. 제가 기존의 문법을 따라오지 않았어요. 네네네. 시장을 할 때도 시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인기가 광화문에서 많았죠. 농성을 왜 합니까? 네. 그 중앙정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네. 그럴 것이지 하지 말라는 거 굳이 해가면서 중앙정부하고 부딪혀서 제가 지금 온갖 고통을 당한 이유도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부딪힌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대선에 나간 것도 사실은 무슨 기초단체장이 대선을 나갑니까? 그것도 이상하죠. 그 기초단체장이 대규모 광역단체장이 된 사례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도전해서 어쨌든 사람들의 기대를 좀 채웠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일단 윤석열 후보한테 졌는데 결코 잘할 것 같지가 않아요.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 저는 역사책을 꽤 많이 보는 편인데요. 네. 전략서라든지 심리학 뭐 이런 걸 책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이게 대규모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그 이긴 쪽이 잘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 국가나 공동체를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할 때 상대 진영이 완전히 지리멸렬해버리면 큰일 나는 수가 있다. 큰일 나죠, 실제로. 그런데 이게 원래 큰 전쟁에서 진 군대, 예를 들면 세력이죠. 세력은 그야말로 사분오열 지리멸렬합니다. 근데 그 핵심적인 이유는 지휘관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후퇴를 잘해야 돼요. 그 다음 전쟁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경쟁하고. 근데 제가 물러서서 저도 우아하게 막 해외 유학 가고 이랬으면은 뭐 저는 뭐 보존했을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 진영이 유지될 수 있을까? 몇 년간에. 그래서 저는 이 대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대오를 유지하고 신속하게 재정비하고 다음 지방선거도 사실은 있고 그다음 총선도 있고 그다음 또 많은 전쟁이 벌어지는데 물러서 있는 게 과연 우리 진영 전체에 도움이 될까?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걸 감수하고 현실적으로 논의도 많이 했죠. 네네네. 참모들. 그때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압도적으로. 측근들이요. 네, 소위 측근 뭐 참모라고 부르는 분들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 떠난 분도 있죠. 그랬나요? 네, 떠난 분도 있었는데 지금 지다고 생각해 보면 잘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래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방선거도 저는 경기도라도 건질 수 있었던 게 어쨌든 우리가 전선을 다시 구축해서 맞섰기 때문이 아닐까. 지금 지나서 한 얘기인데 네네네.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원래 전면하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이긴 쪽이 몇 달 만에 선거를 몇 달도 아니죠. 취임 한 달 만에 치는 바로 했으니까요. 100% 진다고 봐야 됩니다. 네.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조금 건진 편이에요. 예상보다는. 근데 어쨌든 당대표 선거도 그렇고 저는
우리 나름의 새로운 문법으로 필요한 일을 하자라고 결정했는데 하여튼 비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난할 만했어요. 근데 사욕으로 보이만 하고. 아주 희한한 기억이 있었어요. 네, 친구하고 말싸움 크게 한 건데 대선 패배 후에 이제 보선 나오시고 대표 나오는 과정에 네, 뭐가 맞습니다. 있냐면 2달도 안 됐을 거예요. 대선 후에 이재명 대표가 주식 투자를 그것도 큰 금액을 한 게 이제 기사가 난 거예요. 한 2억 정도 샀을 거예요. 아마. 주식 투자한 기사가 난 이제 거야. 선거 안 나갈 생각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난리 기사를 났었죠. 보면서 어쩜 그렇게 정반대 얘기를 하게 된지 나는 그 생각을 했거든. 이 한국에서 정치 보스들은 남의 돈 그 이렇게 움직이는 능력이다라고 하는데 봐라. 자력갱생하는 사람 아니냐. 어떠한 경우에도 스스로 쓰고자 네. 분명히 선거 과정에서 탈탈 털었을 테니 주식을 통해서라도 생존을 도모한다. 생계를 도모한 겁니다. 얼마나 강인한 사람이냐. 얼마나 강인한 사람이냐인데 내 앞자리에 앉았던 놈은 그게 뭐 어쩌고저 하여튼 그래. 돈 벌면 안 된다. 그게 할 짓이냐? 예. 근데 돈 번 게 아니고 그 손실 봤다면서요. 아니 그때는 손해를 봤는데 지금 그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확실하게 성공한 투자였는데 지금 조선주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 실력은 없으시네.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 15%인가 아마 손실 보고 팔았을 겁니다. 한 20% 가까이. 이게 대선 패배 직후에 어떻게 주식 투자할 생각이 나느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 나는 그 생각을 갖고 아주 명철하게 자기 생존을 도모하는 모습이 너무나 강인하고 스스로 딛고 올라온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느꼈던 거예요. 먹고 사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희 그 작가가 네. 뼈 아프지만 팩트 체크를 네. 하나 해주시는데요. 대표님이 그 주식 네. 판 금액과 지금 비교하면 3배 올랐답니다. 맞아, 한 4-3배 올랐어요. 나 오를 줄 알았다니까. 그렇네. 표현 안 했으면 돈 많이 벌었잖아. 그 많이 벌었다니까요. 이거 팩트 근데 내가 알고 한 거예요. 알고 하신 거예요, 진짜? 그건 예측되는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조선주가 오른다.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어느 정도의 대인의 풍모를 갖추고 계시는지 저는 이 질문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2023년 9월이 옵니다. 이때 이제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 있어요. 뭐냐? 대북 송금 혐의,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또 청구를 합니다. 근데 국회에서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표결을 했는데 굉장히 충격적 결과가 나왔어요. 민주당에서 대거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오.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돼버린 거야. 체포해라. 체포해라. 해도 근데 된다. 민주당 의원들도 우와. 우리 이재명 대표 좀 빨리 잡아가세요. 진짜요? 어머. 아이고 우리도 보기 싫습니다. 이겁니다. 이 언어로 표현하자면 네네네. 당 대표인데 네. 야, 이 어느 정도 대인의 풍문인지 한번 그 왜 이렇게 짜증을 내요? 짜증나죠. 그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가만히 계세요. 집안의 어른을 그렇게 예. 막 그랬구나. 지금 이게 대인의 되는 풍모 거예요? 지금 여기서 체크 들어갑니다. 테스트입니다. 네. 그때 인간 이재명 네. 솔직히 어땠습니까? 솔직하게 뭐 예상한 일이었어요. 이걸 예상하셨죠. 네, 왜냐하면 왜냐하면 1차 때도 그랬으니까 1차 때 약간 조짐이 있었죠. 그 이미 2023년 뭐 그때쯤 이제 정부 이제 어쨌든 대통령 그다음에 여당 쪽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재명을 잡아넣는다. 그건 맞습니다. 뭐 그렇게 작전을 짰던 거. 그거는 맞습니다. 어쨌든 뭐 대한민국 한 개 지방 검찰청 규모의 검사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저를 다 전방위로 털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를 구속영장을 한번 청구를 했는데 어쨌든 그건 국회에서 국회에서 방어가 막혔죠. 됐죠. 뭐 내용도 터무니없는 거기도 하고. 네. 그 내용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허가 내주면서 왜 돈을 그밖에 못 벌었냐. 아니 자치단체장이 개발 허가 내주면서 돈 벌어야 된다 법이 어디 있어요. 안 버는 게 정상이지. 네. 왜 그밖에 못 벌었냐. 배임죄다. 뭐 이런 걸로 한 거라서 되도 않는 것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게 부결이 되는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상당수가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인간적으로 충격 많이 네. 받았을 것 같아요. 맞아, 인간적으로. 그때 1차 때 약간 제가 충격이었어요. 아, 그때 충격 1차 받았죠. 때. 와, 그건 왜냐하면 충격이야. 찬성한 사람이 최소 20몇 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와, 이게 충격. 그다음에 기권. 그렇죠. 기권은 반대가 아니고 기권 내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한 게 한 10몇 명 정도. 1차 때. 대충 한 40명 가까이. 숫자가 이제 보이잖아요. 계산해 보면. 야, 저렇게까지 심하게? 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안 되니까 바로 이제 2차 다시 시작을 한 거잖아요. 또 뭐 다른 거. 쳤죠. 네, 다른 걸로. 이것저것 찾아가지고 3건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좀 타이밍을 본 거고 다시 구속하기 위해서 아 검찰이요? 검찰이. 네, 그런데 저는 뭐 어차피 수사에 뭐 계속 하는 거니까. 네. 그런데 저는 이게 언제 할까? 그거야 뭐 지들 편한 대로 아무 때나 제일 유리한 시점을 골라 할 텐데 뭐 언젠간 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딱 그때 표결을 했는데 가결 되겠다. 와. 왜냐면 그 전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그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한 일, 이런 것들하고 당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거, 협상으로 제시한 거 이런 걸 맞춰 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거든요. 누가 짜요?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요?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 있더라고요. 에? 이건 너무 아니 뭐 추격적인- 짰다는 그 증거는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추측이지. 이제 추정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요. 타임이. 아니 민주당이 예를 들면 6월 달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사법 처리될 거니까 당대표를 그만둬라. 그만두지 않으면 뭐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사퇴를 해라. 민주당 의원이요? 민주당에서 뭐 유력한 분이 유력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근데 시점도 정해줬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와 이렇게. 시한을 주고 네. 와, 야 근데 이거는 그게 나중에 보니까 영장 청구 시점하고 딱 거의 맞아 떨어져요. 소름. 이거 뭐야? 이게 다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때는 추측만 했지만 나중에 거의 확신하게 된 거죠. 와.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내가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네. 사퇴하면은 봐준다. 네. 사퇴 안 하면은 영장 동의해서 구속시킨다. 시킨다. 그래서 저희는 그럼 구속되면은 내가 옥중에서라도 내가 사퇴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계획도 다 짜고. 와 대단하시다 진짜. 파워 J 스타일. 아니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셔. 그거를 이제 왜냐하면 A안 B안 네. 만약의 경우에 안 다 해놓고 우리 최고 지도부들하고 다 의논해서 네. 비상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그때는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거 다 해놓고 했는데 가결된 거죠. 예상한 대로. 다만 제가 그때 사실은 이런 건 약간 정무적인 것들이 있는데 반대할 거냐 찬성할 거냐 그러면 가결을 해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를 해서 그럼 부담 없이 가결을 해서 넘어오면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죠. 왜냐하면 국회가 내가 요구해서 가결한 거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가 부결해 주세요 했는데 네. 가결이 돼버리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네네. 그렇겠다. 무슨 말씀인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부결해 주세요라고 하고 가결이 될 것으로 저는 각오를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건 뭐예요? 그러면 이 가결한 규모가 드러나잖아요. 누가 가결을 했는지가 드러난다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가결해 주세요에서 전원이 동의를 해버리면 가결한 사람이 드러나질 않잖아요. 전략가시는. 아니 그거 드러나서 저는- 뭐 하시려고 그랬어요? 책임을 물어야죠. 책임을. 이게 내가 개인적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 당이 살려면 이게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를 사적 욕망의 도구로 쓰고 상대 정당 또는 이 아주 폭력적 집단하고 암거래를 하는 이 집단들이 살아남아 있으면 당이 뭐가 되겠어요? 야. 그래서 저는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 감수하고 부결 요청을 해서 가결 동의자를 최소화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책임을 물을 거라고 본 거예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 같이 상의한 사람 다 있어요. 와.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됐죠. 제가 그들을 구체적으로 제거하지 않았지만 네. 결국은 행위에 당원들이 대해서 했죠, 당원들이. 책임을 물어야 책임을 지는 게 이게 민주적 정당이죠.